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제가 당분간은 인문학적인 것에 좀 치중을 하면서 어, 지난번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어떤 뉴스나 어떤 시사 쪽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그 이제 켰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도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 어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일주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음, 오늘 무슨 얘기가 지금 대장동 그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대장동 자체가 굉장히 그 내용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그 내용 어떤 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떤 제가 다 짚고 설명해 주기보다도 이 항소가 포기되는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2015년 11월 어떤 대한민국 어떤 사법부가 또 이제 시험대에 올라간 거죠. 정치의 경계성. 이게 사법부는 정치와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헌법적 대원칙입니다. 이제 대장동 비리 개발 사건 관련 검찰 항소가 포기 결정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3심까지 가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도 뭐예요? 무죄 판결을 내는 판사도 잘못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고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3심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대법원 선고가 확정되면서 청이 확정되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항고를 하고 또 이제 쭉 가면서 3심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한 거죠.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물론 항소 포기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법의 요지가 되는 거죠. 먼저 이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그 부동산 사태가 아니라 대통령의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심에서 대부분의 유동규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확신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경제 관련 배임 혐의가 일부 무죄 판결이 난 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그 최종적인 과정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중간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 마감 직전에 서울지검은 항소 결정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했고 서울지검장은 그 항소장을 가지고 대검 법원에서 접수한 항소장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항소 만료 시한 7분 전에 갑자기 항소 포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중간에 무슨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추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진 것이 뭐냐면
법무부 장관과 어떤 검찰총장과의 대화가 전화 통화가 있었고 그것이 서울지검장의 그 항소 포기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 검찰총장과의 그 녹음이 전화로 이제 통화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들도 문서화된 상태로 이것이 수사가 지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전화로 지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법에서 허용된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수단은 문서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문서화를 했냐면 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떤 그 내용 외에 다른 외압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서화가 되면은 이 굉장히 깔끔해지죠. 그 정확한 요건이 무엇이고 명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문서가 없었고 전화 통화가 전부였다. 그 문서를 또 문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거가 남게 되는 거죠. 왜 이러한 그 항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한 자료와 문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리고 이 항소할지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정을 하고 항소문을 접수시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대검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건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사의를 표하고 이 항소 취소 반대에 항소를 취하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외압이었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항소에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서울중앙지검은 판단했다. 이게 실익이 있냐 없냐는 거는 무죄가 1심에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전환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뼈박 증거가 있었고 뒤집을 수 있었다는 확신이 가지고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전화가 와갖고 이거를 취하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진호 중앙지검장은 반발을 하면서 사의를 던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중앙지검장이면 사의를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지. 반대되는 거면. 그럼 이거는 사의를 던지고 나왔다는 거는 그냥 내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소 취하가 된 거예요. 항소 취하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가장 여기서 왜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면, 이재명 지금 저는 이게 자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 수혜자로 된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건에서 행정부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대장동의 피의자가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뭐야, 대장동 지금 1차 재판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당시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묻는 문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야, 성남시 수뇌부?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대통령. 결국은 이 공소를 취하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재명. 그리고 이렇게 공소를 취하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7, 8천억을 추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김만배 이런 사람들, 남욱,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7, 8천억을 그냥 꿀떡하는 거예요. 저희 감옥에 한번 몇 년 갔다 살고 오면서. 그러면 하루에 2억씩 버는 거예요. 독서하면서. 이 미친놈들이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것이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어떤 재가와 동의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암묵적 승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서를 한 사람인 거예요. 정치 검사들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뭔가요, 지금? 설사 법리적으로 본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한다면, 국민 정서와 감정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이러한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뭐예요? 바로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왜? 대통령이 피의자고 재판 중인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를 해야 돼요? 이 재판 중지된 걸 다 풀고 떳떳하게 대통령으로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짓을 하면서 이러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기피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남에게는 국힘과 전직 대통령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받아낸 이것은 과연
제대로 된 법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일은 역사가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이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오늘 긴급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